예, 그러면, 방금 이어서 보면, 이렇게 max라는 것이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ax를 보면, 넘어오는 매개 변수가, scores하고 length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core는, 뭡니까? array입니다. 그죠? 그리고 length는 뭡니까? 인티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넘어올 때 잠시 잘 보시면 요렇게 가면 array 그리고 length는 쫙 가면 정수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때 array형으로 받을 때 여기 보시면 int point 형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 array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t형으로 count를 변수를 또 함수 내에 선언을 했습니다. 로컬 베리어블이죠. 로컬 베리어블이 선언되어졌기 때문에 이 count는 이 함수 내에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for loop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제 이 for loop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지만 자기가 하나 짠 프로그램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도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긴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아마 짠 학생도 있을 텐데 짜보면 자기가 짠 프로그램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또 다듬으면 빨리 그 프로그램의 구조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for loop를 보면 count는 0, count는 1부터 length 빼기 1까지 해서 count를 이렇게 증가를 시켜줍니다. 1 플러스는 1씩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if 문에서 count 플러스 1까지 해서 i와 i 플러스 1이었는데 이제는 count 플러스 1이다 라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템플을 하나 변수를 선언해서 array에 넣고 그 다음에 count 플러스 1을 넣고 count 플러스 1에 템플 넣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swap하는 거죠. swap.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정확하게 또 알면 이게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wap하면 이게 swap하는구나. if 그 다음에 count for loop를 돌렸구나.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턴 되어질 때는 array -1을 하게 되면 최종 값이 가장 큰 값이 이 length -1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max value는 25가 출력이 되어집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알고리즘이 어떤 최대값을 찾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텝 1 카운트는 0, 0일 때 어떻게 되냐면 0일 때는 자 값이 60, 50, 95, 80, 70이 됐죠. 요것이 있다고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자, 보시면 60하고 50을 비교하겠죠. 0하고 1. 이게 true입니다. true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swap합니다. 그래서 swap하게 되면 50과 60 위치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count 1입니다. 1 증가되어 있으니까. 그죠? for loop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rray 1과 2, 즉 60과 95, 요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는 거죠. 실제로. 비교하면 이거는 뭡니까? false입니다. no swap입니다. no swap이면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텝 3, count가 2 됐어요. 2가 되었으면 이제는 뭘 비교합니까? 요걸 비교하겠죠. 95, 80. 그래서 95, 80을 비교하면
이거는 뭡니까? 95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true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wapping을 하게 됩니다. swap.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었죠. 80과 95가 자리가 swapping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CN에서 봤지만, swap이라는 요 방법이었습니다. swap이라는 방법. 그죠? swap 방법. 그리고 카운트가 3일 때는, array 3과 4를 비교해 봅니다. 즉, 요거죠. 3과 4 위치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것도 역시, 95가 더 큽니다. 그래서, swapping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과 95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length -1. length는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5지만은 5 빼기 1 해서 4. array가 네 번째 되어진다. 0, 1, 2, 3, 4. 그렇죠? 그래서 95가 리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알고리즘적으로 해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값을 넣어가면서 천천히 해보면 이것이 자꾸 학습이 되어져서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력이 더 뛰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자, 그렇다면 미니멈 밸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밸류는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잠시 보시면 min 인덱스를 제로로 두고 카운트는 1로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rray min 인덱스와 array 카운트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났어요. 뭐냐면 인덱스가 서로 달랐어요. 똑같은 array에 하나는 min 인덱스, 하나는 카운트입니다. 그죠?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array와 여기 array고 이것도 array, 똑같은 array인데 인덱스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서 비교를 어떻게 한다? 비교를 해봅니다. 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min 인덱스가 array 카운트보다 이렇게 되면 값이 되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됩니다. array에 있는 값.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면,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면 어떻단 말입니까? min 인덱스가 있는 값이 array 카운트보다 크다는 것은 array 카운트에 있는 값이 작다라는 거죠. 이 값이 더 작다는 겁니다. 그죠? 즉, 어떻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 값이 뭐예요? 이제는 더 작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적으니까 요 인덱스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min 인덱스를 어떻게 한다? j에 대입한다. 그리고 j 후에 값을 1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후 j가 length -1의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해서 array 값이 최소값을 가지도록 한다. 자, 이 말을 방금 한 거를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게 다 이해된 것입니다. 근데 그림을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min 인덱스가 0고요. j는 1로 두었습니다. j는 1.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게 더 큽니까? 뒤에 있는 값이 더 크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array의 min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뭡니까? 실제 더 크다면은 이렇게 요 카운트보다 크다면은 min 인덱스의 j를 대입한다. 즉 새로운 값이 적다면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실제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min 인덱스는 그대로 두고 그죠? 그대로 가고 또 요거 min 인덱스와 요걸 또 비교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min 인덱스는 그대로.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뭐하고 또 비교합니까? 이게 있는 50하고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그죠? 50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실제
50이 이렇게 더 작지요. 그러면 이제 이 민인덱스를 어떻게 합니까? 요게 민인덱스가 3으로 바뀝니다. 이게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인덱스가 이렇게 바뀌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저희가 남은 것이 70하고 비교했을 때도 더 이상 작지 않으니까, 역시나 이렇게, 예, 민인덱스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민인덱스는 3이고요. 민밸류는 요 안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민밸류는 50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결국은 J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바뀌가고요. 민인덱스는 가장 작은 값이 있는 위치의 인덱스 값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C언으로 이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역시 이 메인 함수를 맨 먼저 보면 요것은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min이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max에서 min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min이라는 것은 똑같이 매기 변수를 받고요. 그리고 정수형 두 개의 변수를 또 선언했습니다. 민인덱스는 제로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 결국은 최소값이다라고 두고요. 카운트는 1 해서 카운트 값을 바꿨습니다. 앞에서는 J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여기 이제 역할은 뭐냐면 J 역할을 합니다. J 역할. 그래서 J가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냥 IJ 하는 것보다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카운트가 1부터 렌스보다 적으니까 빼기 1까지 가겠죠. 그래서 카운트는 1. 왜냐면 0하고 1하고 비교하고 0하고 2하고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그죠? 1부터 끝까지 비교한다. 카운트를 증가시킨다. 자, 요때 이제 보시면 똑같습니다. if문을 써서 array의 min인덱스, array의 카운트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것이 참이라면 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minindex라고 지금 현재 지정한 값보다도 비교하는 값이 작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적으면 minindex를 바꿔야 되겠죠. minindex의 인덱스를 바꿔버립니다. 즉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앞에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교하는 값이 이렇게 작아졌단 말입니다. 요거 그죠? 그럴 때는 요 수합해보는 거죠. 수합해버립니다. 수합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꾸는 게 아니고 뭘 바꾼다? 이때 수합을 할 때는 수합해는 값을 바꾸었는데 이때 수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덱스 값을 바꿔버립니다. 민 인덱스 값을 3으로 바꿔버리겠죠. 작으면. 그죠? 수합이라고 말하면 좀 잘못됐다고 보겠네요. 그죠? 민 인덱스 값을 3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민 인덱스가 3이 되고 또 비교했을 때 안 바뀌니까 그대로 민 인덱스는 3이다. 그래서 민 밸류와 값은 5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죠.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시 또 방금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민 인덱스가 0 초기 값입니다. array의 민 인덱스 값은 민 인덱스는 0지만 이 array의 민 인덱스 값은 60이죠. 네. 그리고 카운트는 1일 때 잘 보세요. 카운트가 1이란 말은 60 다음에 80 값이죠. 그래서 80과 60을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보니까 80이 더 커져. 그렇기 때문에 즉 비교하는 값이 작아야 true죠. 그렇기 때문에 no change입니다. no change. do not change. 예. change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min 인덱스 값은 이제 그대로 0입니다. 그럼 두 번째에 있는 값은 카운트는 2인데 값은 95입니다. 그래서
60과 95를 비교했을 때 이것도 역시 fal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don't change,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min index는 그대로 제로죠. min index는 stay 합니다. 제로입니다. 그리고 count가 3일 때, 3일 때는 또 세 번째 값인 50과 비교를 합니다. 자, 요때 50이 60보다 적어요. 60하고 50을 비교했을 때 이 50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min index를 이제 count 값을 min index에 줘요. 그러면 min index는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min index 값은 array의 min index 값은 50이 됩니다. 근데 min index는 33이죠. 3. 그리고 네 번째 거하고 비교를 하면 50과 70을 비교했을 때 또 8쓰니까 min index는 그대로 3입니다. 그래서 return 되어질 때 최대 최소값 인덱스는 3이기 때문에 array의 3은 5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min value는 50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min value 출력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return 되어지는 값이 있죠. return 되어지는 값을 함수에 return 되어지는 값을 int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int로 역시 min value가 int로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min 함수의 결과값을 min value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return 되어지는 array의 min index 값은 뭐였습니까? 50이었죠. 그리고 요 min은 얼마입니까? 3이었죠. 요거는 3이었고. 그리고 min index 값은 실제 얼마였습니까? 50이었죠. 요거죠입니다. 그래서 이 50이 리턴 되어지면서 int형이니까 min value 값이 얼마다? 50이 됩니다. 50이기 때문에 min value 요거에 의해 가지고 min value는 50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요걸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는 걸 보고 또 요거를 따라가 보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결국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 즉 C 언어를 짜져 있는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인데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언어로 프로그램을 코딩해야 되겠죠. 그러면 알고리즘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 그 다음에 코딩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언어로 바로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바로 코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linear table append를 한번 선형 테이블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append 추가입니다. 그죠? append라는 것은 추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0, 70, 50, 80, 60, 85에서 75라는 값을 insert at the end 끝에 마지막 위치에 입력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 original array라는 스코어라는 array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py, 이걸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 값을 그대로 카피하고 여기에 마지막 값을 넣네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이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맨 먼저 기존 배열이 있습니다. 기존 배열은 스코어겠죠. 기존 배열은 그죠? 스코어라는 배열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배열, 큰 크기가 더 큰 배열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요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 기존 배열의 값들을 새로운 배열에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카피 한다는 겁니다. 자, 스코어가 있고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새로운 값을 추가합니다. insert. 여기 있죠? insert. 이렇게 insert 넣었습니다. 이렇게 insert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 배열을 가리키던 포인트를 기존 배열이 가리키는 포인트를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게 한다 하는 겁니다. 즉 뭐다? 이 배열을 가리키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 배열을 원래는 이 배열을 이렇게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배열로 포인트를 가리키게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됐다? append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실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메모리의 정적 할당을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정적 할당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걸로 표현하면 동적 할당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메일의 체내 크기를 미리 정해서 시작할 때 그 사이즈를 정하고 그 사이즈가 변화가 없을 때 이거를 우리가 static allocation 이라고 합니다. memory static allocation 할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메인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score라는 것이 있고 max siz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max size를 constant로 define 했습니다. 상수로 이렇게 define 해놨네요. 상수로 define 해놨는데 상수 define이 max 사이즈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C 언어를 쓸 때 변수의 name을 전체를 다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보통 constant를 definition 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max 사이즈가 20이니까 이것은 20이라는 크기만큼의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값은 90부터 해서 85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0부터 들어갔겠죠. 0부터 여기에 0의 위치,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1의 위치, 여기는 2의 위치, 여기는 뭡니까? 3의 위치, 여기는 뭡니까? 4의 위치, 여기는 뭐예요? 5의 위치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어머니 6의 위치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9도 있고 쭉쭉쭉 있겠죠. 그럼 그 위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뭐 그것까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따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일단 20개가 잡혔어요. 메모리가 20개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자, 메모리 있다 생각합시다. 가상의 어떤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 그림으로 그냥 일단 표현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뚝뚝뚝뚝뚝뚝뚝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사이즈가 얼마예요? 20개 크기만큼 잡혔습니다. 인덱스를 보면 0, 1, 2, 3 쭉쭉쭉쭉 해가지고 인덱스가 끝에는 19개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이 실제로는 90, 70, 50 뭐 이렇게 해가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85가 들어가 있다. 그죠?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0부터 실제로는 0, 1, 2, 3, 4, 5. 5가 있다. 그죠? 뭐, 이 많이 적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80, 60, 55, 이렇게. 4, 5까지가 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뭔가 공간을 할당해 놨다는 겁니다. 메모리에 할당이 되어 있다. 그래서 랭스는 6입니다. 랭스는 길이는 6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카운트 다음에 이 스코어라는 것 다음에 랭스에다가 75를 넣었습니다. 여섯 번째에다가 얼마 넣었어요? 여기다가 75를 이제 넣었습니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삽입된 겁니다. 랭스는 플러스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for 루프를 돌려서 랭스 이거는 플러스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끝까지 가겠죠. 6까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6까지 해서 프린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이 90부터 85 다음에 75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하고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맨 먼저, 원래 값은 이렇게 할당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85까지 돼 있고, 6부터 그럼 19까지는 뭐가 들어가느냐? 자동으로 이니셜라이즈 돼서 0이 들어갑니다. 0이 쭉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0부터 해서 쭉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에다가 얼마를 넣었습니까? 75를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진다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배열 속에 들어가 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덱스를 보면 0부터 19까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full array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uninitialized value, 즉 제로 값으로 초기에는 다 채워져 있죠. 그리고 실제 75를 새로 넣었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